안녕하세요. 푸르미 이동환경교실 푸르미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소중한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환경 중에서도 소중한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저모염원, 비저모염원, 저영양 개발 기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동화를 한 편 보고 빗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하늘을 둥둥 떠다니던 우리 빗방울 사형제는 몸이 점점 커지고 무거워져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땅으로 내려오죠. 형들은 신이 난 듯 소리쳤어요. 첫째 형은 과수원에 있는 나무 위로 떨어졌어요. 둘째 형은 도시에 있는 주택가 위에 떨어졌어요. 셋째 형은 공장 지붕 위에 떨어졌어요. 막내인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위로 떨어졌어요. 우리 빗방울 사형제는 여러 여행을 한 후 함께 만나게 되었어요.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학습 목표 소개 1. 저모염원, 비저모염원, 저영양 개발 기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보드게임을 통해 비저모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하늘에서 내린 빗물은 어디에서 만날까요? 강이나 바다로 모여요. 이때 더러운 오염물질을 함께 가지고 흘러가게 돼요. 지구상의 물 중 우리가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을 100%라고 했을 때 바닷물은 97.5%, 담수가 2.5%예요. 담수 중 북극의 빙하와 만년설이 1.731%이고 나머지 호수, 하천, 지하수, 기타 빗물 등이 0.769%예요. 우리가 사용 가능한 물은 호수, 하천, 지하수, 기타 빗물 등으로 1%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은 아주 적어요. 이번엔 물의 순환에 대해 알아볼게요. 물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모습과 형태를 바꿔가며 이동하는 것을 물의 순환이라 하는데 물이 기체, 액체, 고체 형태로 지구를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에요. 신기하게도 지구상의 물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요즘 물 환경은 어떤가요?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물이 오염되어 사람뿐 아니라 동물, 식물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어요. 도시에는 흙이 별로 없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해요. 그래서 도로 옆에 설치된 빗물 바지를 통해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가고 그곳에서 깨끗하게 물을 만들어 다시 강으로 흘러가면서 순환하고 있어요.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면 지하수가 되거나 강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이동하면서 순환하는데요. 이때 비료나 농약, 가축 배설물이 빗물과 함께 있다가 강이나 땅속으로 같이 흘러 들어가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씻을 수도 없고 피자, 햄버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동물, 식물이 살아갈 수도 없어요. 또 사람의 몸은 70에서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 1에서 3%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가 돼요. 그리고 12%가 부족하면 사망하게 돼요. 이렇게 소중한 물이 점점 오염되는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물이 오염되는 원인에는 저모염원과 비저모염원이 있어요. 먼저 저모염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저모염원은 무엇일까요? 저모염원은 말 그대로 지도 위에 하나의 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오염물질이 나오는 곳이 정해져 있는 곳을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면 그 물은 어디로 갈까요? 네, 정해져 있는 관을 타고 하수 처리장으로 이동해요. 또 설거지를 하면 주방 세제가 관을 타고 하수 처리장으로 가겠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관을 타고 하수 처리장으로 이동한답니다. 이것처럼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저모염원이라고 해요. 그럼 비저모염원은 무엇일까요? 발생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강가에 강아지와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배설을 했고 여러분이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날 저녁 비가 내렸어요. 비와 섞인 배설물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네, 옆에 있는 강가로 흘러갔겠죠? 또 세차장이 아닌 우리 집 앞에서 세차를 할 경우 자동차에서 나오는 기름이나 윤활유 같은 오염물질이 그대로 바닥에 흘러나와 비가 오면 함께 강으로 쓸려 내려갈 거예요. 아무데나 버린 쓰레기도 비가 오면 역시 강으로 함께 가겠죠?
이렇게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는 오염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해요. 이런 비점 오염원을 줄여주는 시설들이 있어요. LID, 저영양 개발 기법이라고 해요. 빗물이 오염물질을 가지고 흘러들어갈 수 있어서 빗물이 빨리 땅속으로 흡수하게 돕는 기법이에요. 그럼 비점 오염원을 줄여주는 LID 시설에 대해 알아볼게요. 건물 위에 나무가 심겨 있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첫 번째는 건물 옥상에 내린 빗물을 관리해주는 옥상 녹화예요. 두 번째는 투수성 포장이에요. 길을 걸을 때 보도블럭 사이로 식물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보도블럭들은 빗물이 잘 스며들 수 있는 벽돌로 포장되어 있어요. 이것을 투수성 포장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침투 트렌치예요. 아스팔트로 도로를 포장하면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도록 구멍이 뚫린 통을 땅속에 묻기도 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빗물 저금통이에요. 빗물을 저금해 두었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모아놓은 물을 화단해 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저영양 개발 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제 소중한 물이 점점 오염되는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짜잔! 보드게임 활동을 통해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보드게임을 통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제거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점오염원 정렬망 보드게임의 구성품을 알아볼게요. 보드게임판, 정렬망판, 점오염원 토큰, 비점오염원 카드, 지역 토큰, 정화 토큰, LID 토큰, 비구름말, 오염물, 주사위가 있어요. 보드게임판에는 도시, 농촌, 어촌, 공장마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을을 하나씩 맡아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마을을 살려야 해요. 보드게임판에 점오염원 토큰을 지역별로 자유롭게 놓고 마을마다 어떤 점오염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들이 마을의 대표적인 점오염원이에요. 비점오염원 카드는 더미에서 6장을 가져와 정해진 위치에 자유롭게 놓아요. 비점오염원 카드 뒷면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아요. 비구름말은 보드게임판 상단 우측에 있는 먹구름에 놓아요. 비구름이 있는 곳엔 비가 내리겠죠? 플레이어들은 4개의 정화 토큰 중 하나를 가져가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해요. 3인 플레이 시 선택되지 않은 정화 토큰과 그에 해당하는 지역 토큰은 박스에 넣어두세요. LID 토큰은 더미로 만들어 뒤집어 놓아요. 가위바위보로 첫 번째 플레이어를 정하고 시계 방향으로 플레이어를 바꿔가며 게임을 진행할게요. 정렬망판을 볼게요. 지역 토큰과 정화 토큰을 놓을 건데 지역 토큰의 환경 문제를 정화 토큰이 만나서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이 되면 게임에서 점수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플레이어부터 지역 토큰을 하나 선택한 뒤 차례로 오른쪽에 원하는 곳에 뒤집어 놓아요. 첫 번째 플레이어부터 자신의 정화 토큰을 정렬망 왼쪽에 원하는 자리에 올려놓아요. 정렬망의 원이 겹치는 곳에서 플레이어가 만나면 위쪽부터 2명씩 동시에 주사위를 굴려요. 숫자가 큰 플레이어는 LID 토큰 1개를 획득한 후 빨간 선을 따라 다음 칸으로 이동해요. 숫자가 작은 플레이어는 파란 선을 따라 이동해요. 최종 도착한 지역 토큰과 자신의 정화 토큰의 색이 서로 일치하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점오염원 토큰 1개를 보드게임판에서 가져와요. 만약 모든 플레이어가 정화 토큰과 지역 토큰의 색이 일치한 경우 자신의 지역에 해당하는 점오염원 토큰을 하나 더 가져와요. 게임보드에 점오염원 토큰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LID 토큰을 하나 얻어요. 정렬망판의 지역 토큰과 정화 토큰이 만나면 한 턴이 끝나게 되며 매 턴마다 비구름말이 비점오염원 카드 사이를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해요. 비점오염원 카드가 없는 곳은 그 다음 비점오염원 카드로 이동해요. 만약 플레이어들이 점오염원 토큰을 한 장도 획득하지 못하고 한 턴이 끝나면 비구름말에 머물렀던 비점오염원 카드에 오염물 토큰이 추가돼서 지역이 오염돼요. 비점오염원 카드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LID 토큰의 개수가 적혀 있어요. 비구름말이 머문 곳은 첫 번째 플레이어부터 차례로 해당하는 개수만큼 LID 토큰을 지불하고 비점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이때 비점오염원 카드에 오염물 토큰이 올려져 있으면 오염물 토큰 개수만큼 추가로 LID 토큰을 내야 해요. 사용된 LID 토큰은 다시 더미로 올려놓아요.
보드게임판에 펼쳐진 6장의 비저모여먼 카드를 모두 제거하면 게임이 끝나요. 하나의 비저모여먼 카드에 오염물 토큰이 3개 이상 추가되면 게임이 끝나며 모든 플레이어가 마을을 살릴 수 없게 돼요. 6장의 비저모여먼 카드를 모두 제거하면 점수 계산을 해요. LID 토큰은 1점, 오염물 토큰은 1점, 저모여먼 카드는 3점, 비저모여먼 카드는 적혀진 숫자를 점수로 하여 합산해요. 자신의 지역에 해당하는 4개의 저모여먼 토큰을 모두 획득한 플레이어는 5점을 추가로 얻어요.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승리해요. 보드게임 활동을 통해 비저모여먼을 제거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보았어요. 그럼 비저모염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애완동물 산책 시 배변 봉투를 챙겨 배설물을 수거해요. 둘째, 비 오기 전에는 우리 집 앞, 우리 가게 앞, 거리를 청소해요. 셋째, 화단의 흙이 빗물에 화단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화단을 잘 가꾸어요. 넷째, 거리에 껌, 휴지 등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다섯째, 부모님께 세차는 세차장에서 하시라고 말해요. 여섯째, 음식물 쓰레기 등은 땅에 묻지 않으며 무심코 흘려보내지 않아요. 지금까지 강물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보았어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비저모여먼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안녕!